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비가 내렸고 마당 한쪽에서는 누렁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겼을 텐데 이제는 고개만 살짝 들 뿐이었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개였으니까요. 누렁이는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하루 종일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울음소리보다 더 슬퍼 보였어요. 마치 하늘 저편에 계신 주인을 부르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렁이에게 밥을 가져다 놓아도 코만 대고 돌아서 버렸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않았어요. 누렁아, 밥 먹어야지. 막내 민호가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누렁이는 시선 하나로만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때로는 사람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았죠. 눈물을 흘릴 수 없는 동물이라서 더욱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누렁이 옆에 앉아서 함께 울곤 했어요. 누렁이도 아이들이 다가오면 고개를 살짝 기울여 위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족 모두가 같은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누렁이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누렁이는 아버지가 평소 앉으셨던 마루 앞에서 밤새 울었어요.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는 온 집안을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웃집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시간은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이 흘렀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버텼어요. 마치 그 자리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남아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겨울이 되어 눈이 쌓여도 누렁이는 그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누렁이의 충성심에 감동했지만 점점 그 행동을 걱정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계속 있으면 병이 날 텐데. 이웃들이 하나둘 걱정을 표했지만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누렁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애도 우리만큼 그리워하는구나. 누렁이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가족들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렁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봄이 다시 돌아온 어느 날, 가족은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성묘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누렁이도 처음으로 그 마당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마치 운명이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누렁이는 차에 타면서도 계속 집을 돌아봤지만 이번에는 따라 나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지 앞에 도착했을 때 누렁이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누렁이는 묘비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묘비 너머로 아버지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누렁이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낯선 곳에 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는데 이번에는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함께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렁이가 발톱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긁는 정도였는데 점점 거칠어지더니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누렁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평소 온순하던 누렁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발톱이 흙에 부딪히는 소리가 묘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형들은 누렁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누렁이는 짖지도 않고 그저 몸으로만 파고 또 팠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이건. 둘째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이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뭔가 절박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누렁이의 모습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흙먼지가 일어나고 누렁이의 털도 더러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듯한 급박한 움직임이었어요. 가족들은 그런 누렁이를 처음 봤습니다. 무서움과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족들은 결국 누렁이를 억지로 끌어냈어요. 묘지는 절반쯤 파헤쳐져 있었고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망자의 안식을 해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누군가 말했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끌려나온 후에도 계속 그 자리를 향해 몸부림쳤어요. 마치 더 파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누렁이는 결국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묵묵히 묘를 바라봤습니다. 묘를 지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묘를 두려워하는 듯한 그 눈빛이 모든 일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누렁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렁이는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아무도 없는 묘지 방향을 향해서 말이에요. 집에서도 묘지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부짖었죠.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에도 계속 짖어서 신경이 쓰여요.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누렁이를 달래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까요? 어머니는 자주 혼잣말을 했죠.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였기에 가족들도 의아해 했었어요.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고 마지막까지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슬픔이 너무 커서 의심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100번을 고민했습니다. 묘를 다시 열어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망자의 안식을 해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점과 누렁이의 행동이 겹쳐지면서 의심이 커져갔어요. 걔가 괜히 저러겠냐?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가족들도 점점 그 말에 설득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걔가 저러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라며 파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형들과 상의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간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자주 외출하셨고 전화통화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순이 누나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가족회의를 열었을 때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일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누렁이의 행동이 계속되고
이웃들의 불만도 커지면서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이고. 결국 가족은 조용히 파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누렁이는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아버지 무덤 앞을 맴돌았어요. 흙더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파묘 날짜가 정해지자 누렁이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묘 당일 아침, 누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묘지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뜻밖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파묘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누렁이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평소 짓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삽으로 흙을 파내는 소리만이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이 드러났을 때도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가족들은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을 완전히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관 옆쪽에 작고 낡은 틴 케이스 하나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케이스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완전히 부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 케이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유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란 종이에 적힌 박미소 23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보는 이름에 충격을 받았어요. 박미소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친척도 아닌 완전히 낯선 여성의 유골이 아버지 곁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묻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런 일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가족들은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누렁이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상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유골함을 증거로 수거해 갔습니다. 불법 매장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조용했던 집안이 소문과 시선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곧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유골함,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누렁이는 그런 어머니 곁을 맴돌며 조용히 위로하는 듯 했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며 자책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한편 민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병상에 있었던 간병인 순이 누나를 떠올렸어요. 그녀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미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경찰은 박미소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수십 명이나 되어서 수사는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정확하지 않았고
언제 사망했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미소도 몇 명 있었지만 연령대나 실종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마치 박미소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DNA 대조 작업도 복잡했어요.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DNA가 필요했는데 박미소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며 난색을 표했어요.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의 무덤에 유골 숨긴 가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족들을 몰아붙였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가족들은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가족이 갑자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니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고인이 된 아버지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민호는 경찰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박미소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런 의혹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호는 순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몇 번째 시도 끝에 겨우 통화가 되었어요. 순이 누나는 잘 모르겠다며 피하려 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아버지 일인데 누나만이 아실 것 같아요. 민호의 간절한 부탁에 순이 누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순이 누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평소 밝고 친근했던 순이 누나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누렁이의 반응이었어요. 누렁이는 순이 누나를 보자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낮게 웅웅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친근했던 누렁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순이 누나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이 누나는 누렁이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마루에 앉았어요. 누렁이도 다 아는구나. 그녀가 중얼거린 말이 가족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하던 순이 누나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박미소. 순이 누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순이 누나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동안 혼자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순이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순이 누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순이 누나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소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고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순이 누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소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미소 아버지는 미소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모녀가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청소일, 식당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순이 누나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병인 일도 그때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죠. 매일 병실에서 미소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이를 기다리면서 순이 누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3년 동안 미소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료진도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환자였던 아버지가 순이 누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환자와 간병인 관계였는데 아버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순이 누나를 간병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해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해 주시고 병원비 걱정을 하면 도움을 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순이 누나에게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도 해주셨다고 해요. 마치 가족처럼 말이죠. 미소가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순이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떠난 후 순이 누나는 미소의 유고를 품고 갈 곳이 없었어요. 납골당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미소 옆자리를 줄게요. 이 아이 어디든 떠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이 누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누렁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순이 누나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제게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순이 누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이 누나에게 돈만이 아니라 위로와 존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저는 거의 매일 뵈었어요. 미소 병실과 가까웠거든요. 순이 누나는 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일 때문에 인사만 했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의 병실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순이 누나에게 삶의 의미였습니다. 미소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아버지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지낸 시간이었죠. 밤마다 미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미소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순이 누나는 아버지가 미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말했어요. 마치 자기 손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아버지도 순이 누나에게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순이 누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꿈꿔왔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는 아버님께 딸이 되어드렸어요. 미소도 아버님을 할아버지처럼 여겼을 거예요. 누렁이는 그 시간들을 함께 지켜본 증인이었어요. 병실을 오가는 순이 누나를 보며 아버지와 순이 누나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그들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렁이도 미소를 좋아했어요. 병실에 올 때마다 미소 침대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곤 했거든요. 순이 누나의 말에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미소가 의식이 없었지만 누렁이가 오면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곤 했어요. 누렁이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소 혼자 두면 안 된다. 내 옆에 묻어달라고.
순이 누나는 그때의 아버지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불법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고집하셨다고 해요. 가족도 없는 아이가 어디든 떠돌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순이 누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소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랐던 복잡하고 조용한 사랑과 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생전에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않으셨지만 순이 누나와 미소에게는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지키셨네요. 그 순간 누렁이가 조용히 일어나서 아버지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불법이었지만 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해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따뜻한 결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 매장이긴 했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어요. 순이 누나의 진술과 병원 기록들이 모든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행동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향도 바뀌었어요. 남의 무덤에 유골 숨긴 가족에서 혈류가 아닌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순이 누나와 미소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들은 아버지의 묘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의 이름도 함께 새겨 넣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미소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순이 누나는 그 결정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여기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 미소가 함께 잠들다. 순이 누나는 그 묘비를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미소가 드디어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미소도 따뜻한 가족 품에서 쉴 수 있겠어요. 묘비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웃들,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들 아버지와 미소를 위해 꽃을 가져왔습니다. 묘지는 꽃으로 가득 찼어요. 누렁이는 새로 정리된 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울 듯 숨을 쉬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슬퍼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였죠. 누렁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몰랐을 거야. 가족들은 누렁이에게 깊이 고마워했어요. 누렁이의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행도 미소의 존재도 영원히 모를 뻔했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이후 누렁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묘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픈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안해 보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렁이에게 작은 간식을 놓고 가며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착한 개구나.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순이 누나도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와 미소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순이 누나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죠. 마치 같은 가족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 누나가 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소야, 이제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 삼촌들도 다 있어. 외롭지 않겠지? 누렁이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하고 충직한 존재가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누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의 수호천사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누렁이는 두 개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인과 주인이 마지막까지 보살펴준 딸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저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